법무부 장관님께 현안 관련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 좀 말씀드릴게요. 최근에 이제 우리 장관님께서 검찰에 대한 지휘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기사가 좀 쏟아지고 있는데,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당에 이제 뭐 어떤 의원님이 또 장관님에 대해서 비판도 하고 그랬는데, 많은 우리 당의 의원들이 지금 장관님의 검찰에 대한 지휘를 정당하고 필요한 일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검찰이 상당히 중요한 시점에 전 처해 있다고 봅니다. 검언유착 사건이나 아니면 증언 조작과 관련된 이런 사건들을 이번 검찰이 제대로 처리를 못한다면 그거는 윤석열 총장이나 그 관계되어 있는 당사자들 몇 분의 문제가 아니고 검찰 전체의 신뢰, 검찰 전체가 국민들에게 불신의 늪으로 빠져드는 엄청난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당히 위기감을 가지고 긴장감을 가지고 법무부와 검찰이 이 사건을 좀 대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고요. 보통 이제 뭐 얼마 전에 검찰 집행에 대한 여론조사가 반반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반반 나왔으니까 뭐 어느 정도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하고 계신 분들 계시는데, 저는 상당히 위험한 지표라고 봅니다. 대의 업무가, 그러니까 국민들의 민심을 받아서 서로 찬반 의견을 입법으로 조정해 나가는 그런 정치행위나 대의행위가 5대5 지지를 받는다는 것은 정상입니다. 합리적인 결과라고 보는데, 법과 규정대로 해야 되는 집행 업무, 그게 사법 집행이든 행정 집행이든 집행 업무가 5대5 지지를 받는다는 것은 엄청나게 빨간불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판사가 재판을 100건을 했는데 50건은 맞고 50건은 못 믿겠다. 그럼 그 판사의 재판 업무가 지속 가능합니까? 국토부 국장이 인허가 업무를 하는데 10건 중에 5건은 잘했고 5건은 이거 돈 받고 한 것 같다. 그럼 그 사람 도장 찍을 수 있어요? 집행 업무는 법과 규정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소신대로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철학대로 하는 게 아니고 법과 규정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법과 규정에 준해서 행위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집행행위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의 승복을 얻어내요. 제가 검찰이 권력 정치행위와 관련된 것들은 논란이 돼서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하는 분들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노무현 대통령 때 청와대에 5년 있었는데 노무현 대통령 때 대선 자금 수사를 했어요. 김대중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때 대통령 아들을 수사했습니다. 그때도 5대5 지지가 나오지 않았어요. 7, 80% 이상이 검찰 행위에 대해서 어쩔 수 없는 수사였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물론 방법상의 좀 과잉 수사는 있었겠지만 지금 대한민국 검찰의 수사 행위에서 이렇게 5대5 지지가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걸 심각하다고 받아들이시고, 이 지금까지 수사에 대한 과잉 수사 논란도 부담스러운데 여기다 이제 제 식구 감싸기까지 만약에 이 늪까지 빠져들게 되면요, 이거는 몇 분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검찰 전체의 미래가 달려있는 겁니다. 검사들은 자기 권력 갖고 자기 주변 사람들 감싸고 덮어주고 간다, 이렇게 국민들이 믿고 있으면 그 검찰의 앞으로의 집행행위에도 승복하겠습니까? 이번에 검찰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혹은 이런 의심을 받았다 하지만 검찰이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겠구나, 이 신뢰를 이번에 만들어주지 않으면 이건 국가 공권력에 엄청난 지금 훼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이 점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정무적 지휘는 이거 안 하면 직무유기입니다. 보통 정무직 공무원들이요, 그 조직을 대변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도 검찰총장이 정무직 공무원입니다. 여기서 정무라고 하는 것은 정치를 하라는 게 아니고 국민을 대변하라는 거예요. 그분들은 그 조직을 대표해서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국민을 대표해서 그 조직에 파견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국민의 의견을 가지고 그 조직을 지휘 감독해야 돼요. 장관님도 마찬가지고 검찰총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조직의 이해관계, 그 조직을 대변하면 안 됩니다. 국민을 대변해서 그 국민의 시각으로 그 조직의 운영을 검토하고 지휘하고 감독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저는 장관님의 그 정무적 지휘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저는 방향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대통령께서 윤석열 총장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할 때 수사를 잘해서 임명한 게 아닙니다. 저도 이 법사위에서 윤석열 총장 청문회에서 윤석열 총장을 임명해야 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그것 때문에 저도 상당히 부담이 많이 됐어요. 그동안에 1년 동안. 그런데 그때 윤석열 총장이 수사를 잘해서 제가 지지한 게 아니에요. 검찰개혁을 검찰이 주체가 돼서 한번 해보는 그런 광경을 한번 보고 싶었던 겁니다. 윤석열 같은 사람이라면 좀 다르다, 계열이. 그러니 검찰 내에서 스스로 개혁의 주체가 될 수 있을 거다. 그 믿음, 또 그 기대 때문에 지지한 거예요. 지금 그 지지에서 이탈하고 있습니다. 저는 윤석열 총장 혹은 검찰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장관님께서 검찰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됩니다. 외부에서 압박하는 개혁으로 검찰 안 바뀝니다. 계속 소모적인 싸움만 반복돼요. 어느 때든지 검찰이 스스로 개혁의 주체가 되도록 지휘를 하시는 게 우리 법무부 장관이 성공하신 일인데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죠. 꼭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검찰이 개혁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설득하고 지휘 감독을 하기 위해서 검찰이 개혁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윤 총장님 만나서 이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당신의 임무가 검찰 스스로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제19 감싸기 이런 것들 이렇게 엄정하게 처리 안 해서 국민 불신이 이게 치해가 되면 언제 터질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 터지면 피해자가 몇 사람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법무부 장관으로서 국민이 부여한 이 임무에 대해서 정말 엄정하게 그리고 좋은 결과를 맺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네, 법무부 장관께서 답변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네, 의원님께서 그 우려하시는 바를 아마도 검찰총장도 듣고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제19 감싸기 또는 측근 감싸기가 되지 않도록 또 지금 수사팀에서 하고 있는 수사 방해가 되지 않도록 진중하고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면서 아까 말씀하신 신뢰의 위기, 검찰이 신뢰의 위기에 서 있다라는 것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취임 초기에 제가 취임사를 통해서 줄탁 동시를 강조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은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개혁의 주체가 됨으로써 신뢰를 찾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당부하신 바처럼 제가 비록 정치인으로서 정치를 그만두고 법무부 장관에 취임해서 저의 지휘권, 검찰청법에 따른 정의를 세우기 위한 올바른 지휘임에도 불구하고 끈끈이 무력화시키는 시도가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소신과 입장은 말씀하신 검찰 조직의 신뢰 빠진 검찰 조직을 바로 세우고 제대로 된 형사사법 정의를 세우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길을 갈 수 있도록 많은 고언과 채찍과 당근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답변을 가름하겠습니다. 네.